안녕하세요. 정호연 세무사입니다. 예, 송철수입니다. 네, 신년 첫 인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독자 여러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저희와 함께 세무적으로도 큰 이슈 없이 안정적으로 치과를 운영하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사업장 현황 신고. 예. 네요. 어떻게 사업장 네. 현황 신고를 꼭 해야 되나요? 어떻게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나요? 네. 우리가 종합소득세는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죠. 이게 당장 내 부담이 네. 있고. 네, 면세 신고라고도 하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잘 뭐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 간혹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보시겠지만 물론 수익 금액은 꼭 신고를 해야죠. 확정돼 있는 신고니까. 또 네. 과소 신고하거나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또 가산세가 있고요. 예. 그리고 1년 동안 받은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를 명세를 이제 제출하는 그런 중요한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입하고 네. 매입을 확정 짓는 네, 그런 신고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뿐더러 중요한 신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언제까지 네, 해야 될까요? 우리 당초 예전에는 1월 30일까지였는데 몇 년 됐죠? 2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요. 네. 이 신고는 뭐 그 면세 사업자만 해당되시니까 뭐 부가세 신고하신 분은 이 신고 해당이 안 되고요. 그분들은 이제 1월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면세 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꼭 신고를 하셔야 된다. 뭐 물론 이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네. 신고서는 뭐 정확하게 꼭 해야 되나요?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이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정확하게 보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 모르겠지만 예. 신고서를 내용을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나중에 우리 사후 검증이라든가 그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정확히 신고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첫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수익금액 명세에서 일단 수익금액 총액을 적게 돼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매출을 일으켰느냐, 계산서를 발행했느냐, 카드를 발행했느냐,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느냐, 일반 기타 그렇지 않은 결제 수단별로 그런 것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기타 매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어차피 요거는 뭐 이렇게 뭐 원장님들이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타 매출은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보험 진료를 하면은 공단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공단 부담금은 이제 그 계좌로 받기 때문에 그것도 뭐 카드나 현금은 발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타 매출로 들어가고 그 이외에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닌 일반 현금들이 합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뭐 교정 그러니까 이제 공단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순현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험 진료를 안 하는 뭐 분들은 실제 순현금만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겠죠. 네. 근데 우리가 10만 원 이상을 또 기준으로 할 때 의무 발행 대상이고. 10만 원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보험 진료, 비보험 진료에서 10만 원 이하가 있을까요? 작년부터 또 레진도 보험으로 들어갔고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뭐 진단비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정하실 때. 그리고 보험 진료도 그 본인 부담금 정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 기준을 판단할 때 우리가 3만 원짜리 보험 진료, 본인 부담금 3만 원의 보험 진료를 했다라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 부담금까지 합치면 1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70%가 이제 그렇죠. 공단 부담금이니까. 10만 넘는 그 의무 발행 기준은 우리가 전체 금액을 보게 돼 있어요. 아, 그런가요? 따라서 3만 원의 그 보험 진료가 본인 부담이 발생했다고 해도 3만 원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는 거죠. 원칙은. 그렇죠. 원칙.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라도 끊어주는 게 아니라 이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타 매출 순현금이 사실은 현재와 같은 구도에서는 많을 수가 없다. 그리고 현재 추세 자체도 굉장히 순현금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한 2% 미만.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우리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많았죠. 항상 그 신고 성실도를 판단할 때 순현금이 전체 매출에서 몇 프로냐 이거를 많이 따졌었는데 요즘엔 사실은 그렇게 따지는 거는 모순이죠. 현금 영수증 발행이라고 해놓고
왜 현금이 적냐라고 물어보면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 그리고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결제 수단이 다를 뿐이지 국세청에서 판단하는 어떤 현금이냐 신용카드 등이냐 구분할 때는 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같이 봅니다. 예. 예, 따라서 구분해서 보지는 않고 결과적으로는 이 비율과 뭐 A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비율을 가지고 이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실도 네, 판단할 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1번, 2번은 네,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입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네, 이제 매입. 예. 네. 그러면 3번은 이제 비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적격증빙 수치 금액 중에서 계산서는 얼마고 또 세금 계산서는 얼마고 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입 금액은 얼마냐라는 네. 건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향후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끝나고 이제 사후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왜냐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과세 관점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자산 증가액이 있고요. 자산. 그다음 플러스 이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비나 네. 비용이나 매입 네. 재료나 어차피 생계에서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죠? 생계에서.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각종 보험료라든지 뭐 카드 수수료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격적 증빙을 받을 수 없는 비용들이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비용들을 이제 차감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이제 제외 경비를 제외를 차감하면 결국엔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는 그죠? 적격증빙 비율. 네, 적격 증빙을 꼭 받아야 되는 금액이 나오는데 그 차이가 뭐 1억이면 1억,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결과적으로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 내가 한 5억이다 연간.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3억 5천밖에 안 된다. 그러면 1억 5천은 어떤 경비로 받았느냐? 가라비용이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한번 소명을 해봐라.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에 거의 다 뭐 10톤 정도 다 신고하다 보니까 네, 비용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공 경비 계상했는지 해줬는데 문제는 적격 증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뜨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왜 뜨냐? 해보니까 이 비용이 많이 누락이 되는 것 같아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우리가 전산상으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산서, 세금계산서 누락될 염려가 없어요. 어차피 전자세금계산서 받아서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면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가세 그 과세사업자처럼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뭐 물리적인 문제인데 이 신고서상에 이 금액이 불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과세사업자는 공제를 신용카드 받으니까. 매입을 해도 네. 부가세 공제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따로 입력이 되는데 이제 면세사업자는 그게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별로 신경도 쓰지도 않고 그리고 뭐 다른 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세금을 뭐 납부하는 신고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금액 확정 지어놓고 나중에 이제 막 카드나 이런 걸 받아서 5월, 6월 신고할 때 그때 하자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신고할 때는 여기에 공란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결제 보고를 올리면 이 부분을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표에서 이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고검증 때 계속 이거 이제 삼으니까. 그러니까 사고검증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원장님들 좀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일하게 또 이제 그 병원 중에서 계산서 받는 데가 치과잖아요. 물론 한의원 뭐 재료도 계산서가 있지만 기공료. 네, 기공료. 이거 갖고 또 수익금액 역산하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세무사님하고 이제 어느 정도 받으면 될는지 이것도 꼭 미리 사실은 이제 11월달에 작년 11월달에 미팅을 이미 했었어야죠. 아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네. 작년까지는 여기에 이제 주요 경비 명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요 경비라고 하면은 임차료, 매입 비용, 또 인건비가 또 그밖에 경비라고 해서 전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빠져서 사실은 작년까지는 완벽하게 이제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물론 그 비용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지만
여기서 요 비용은 꼭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엔 검토표죠. 이제 두 번째 장. 네, 두 번째 두 장입니다. 번째 장. 예. 예전에는 뭐 이렇게 진료실 넓이, 뭐 고용 의사 수 이거 갖고 뭐 자꾸 태클 걸었는데 요즘은 이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갖고 문제 삼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리고 이거- 두 번째가 이제 뭐 총수익금의 차이 명세에서 이제 보험 진료냐 비보험 진료냐 그에 관련해서 이제 귀속 기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이제 결제 수단별로 총 수익 금액이 나왔는데 뭐 카드냐 현금 영수증이냐 뭐 순연금이냐 이제 요걸로 수익 금액을 봤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보험이냐 일반이냐. 그러니까 뭐 유형별 이제 뭐 수익 금액이 되겠죠. 네. 그래서 네. 보험이냐 비보험이냐 네. 구분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재료비 사용액을 이제 적게 돼 있는데요. 그 전기 기초자산과 매입액 사용액 그리고 차기 2월 재고 부분까지도 적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재고 금액과 당연히 일치해야겠죠. 재무 상태표상에 네. 재고 자산 네. 면도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취 취급량인데 사실 성형외과에서 예전에는 중요시하는 어떤 자료였는데 치과는 사실 뭐 작성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금액이 워낙 네. 많지가 않으니까요. 네, 네, 네. 힘듭니다. 그리고 작성하기가. 네, 네. 세 번째 페이지가 이제 검토 부표입니다. 부표 앞에서 예, 세 번째 장. 보라는 예. 검토표고요. 검토 부표인데 뭐 첫 번째는 두 번째가 이제 의료기기 현황이에요. 그래서 고가 순으로 해서 네 가지만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 순으로 해서 어떤 기계가 있고 뭐 취득 가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병원의 어떤 규모라든가 기계를 통한 어떤 환자 여러 가지 매출액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표라고 할 수 예전에는 있겠죠. 이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유니트 체어 수가 뭐 한 개당 얼마인데 왜 병원은 많았죠. 뭐 최당 한 대당 뭐 1억이다. 직원 한 명당 1억이다. 굉장히 많았었죠. 그때. 근데 요즘은 거의 뭐 문제 삼지를 않는. 네, 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 비보험 수익 금액 중에서 보험은 아니고요. 이제 비보험 수익 금액 중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환자는 또 몇 명이고 또 인원은 몇 명이고 이제 수익 금액이 몇 명이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 장 잠깐 먼저 넘겨 보실까요? 또 부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또는 조사 대상자 선정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살벌하네. 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저희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뭐 이관을 받아서 오거나 이런 원장님들 보면 정확하게 작성 안 돼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니 근데 그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예전에 이제 어떤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눠 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치과 한 개래요. 음. 거래처가 치과가 한 군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병원 두 개인데 하나는 치과가 하나는 내 거야. 근데 거래처 한 군데 있는데 그 한 군데를 위해서 세무사님이 이거를 공부해가지고 네, 이걸 잘 맞아요. 작성해 준다. 이거는 사실은 네. 그걸 기대하기는 너무 네.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사실은 이제 이 검토 부표를 작성을 안 하거나 정확하게 안 했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대상자로 선정이 됐느냐 사실 그거는 뭐 담보할 수는 없겠죠.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예. 없는데 하지만 우리가 가급적이면 할 수 있다라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서 이제 진료 유형별로 이제 이제 보험 수익금에 적게 돼 있었는데 코드가 있어요.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번부터 이제 11번까지 코드가 있는데 임플란트, 라미네이트, 레진, 골드 크라운, 포세넨 크라운, 인레이, 틀니, 교정, 미백, 스케일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레진은 보험 진료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스케일링도 이제 대부분 보험 진료로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렇죠. 횟수 뭐 지나면 비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비보험 진료만 적으시면 된다. 보험 진료는 적지 않으셔도 일반만. 되고요. 네. 그리고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사실 그 원장님들이 일일이 차트를 보면서 정확히 적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죠. 어렵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원장님과 세팅을 할 때 유형별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드별로 제가 해서 환자의 몇 프로나 전체 비보험 진료의 몇 프로나 진료를 하시냐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가를 여쭤봅니다. 그러면 전체 비보험 진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곱하면 당연히 그 유형의 수익 금액이 나올 거고 그 수가를 나누면 인원이 또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거의 작성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후 검증할 때 네. 문제가 안 생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번째는 이제 주요 사용 현황인데 또 비보험 진료에서 주요 재료비, 임플란트, 브라켓, 골드만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임플란트 이제 매입량은 그 코드 1번의 임플란트 수익 금액하고 어떤 정도 연동이 당연히 돼야겠죠. 그러니까 그죠? 요 부분. 예, 여기 분하고 네, 코드 1번. 당연히 연동이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용 금액은 당연히 인원수하고 거의 맞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 로스율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맞춰서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교정 브라켓 같은 경우는 또 원장님들이 또 유형 또 성향별로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아무튼 그 매입 그 회사 뭐 스피드 덴탈이든지 뭐든지 많이 이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매입량 고려하셔가지고 당연히 신고를 정확히 해야 되고요. 골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표 작성까지 마치면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에 관한 모든 정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원장님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사용량이 쉽게 말해서 픽스처 사용량입니다. 픽스처 개수고 그리고 이제 요거 사용량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적으로 뭐 이건 세무사님이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따로 대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하면 이제 사용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플란트 회사 그 매입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사람들이 뽑아갖고 와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금액을 결정할 때 물론 아까 이제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율 전체 수익 금액의 비율 이렇게 따져도 되지만 혹시 뭐 또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개수에 맞춰서 수익 금액을 인원하고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죠. 일단은 이거 맞춘 다음에 나머지 맞추시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역산이 되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역산이 쉽지가 않거든요. 픽스처 뭐 개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조사에서 그런까지 따지는 조사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조사죠. 그래서 그게 거래처 조사라고도 하는데 그 뭐 로트 번호 이런 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사용량 그리고 재고량까지 파악해서 수익 금액을 추정하는 조사. 그래서 한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그 주의하실 부분이 우리가 이제 패키지 계약을 또 많이 하잖아요. 할증 계약 많이 하면은 단가가 굉장히 낮아지죠. 그렇죠. 낮아지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근데 하셔야 어찌 돼요. 됐거나 개수는 맞춰야 된다. 네. 개수는 대충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고 금액도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또 계속 좀 또 오프라인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브라킷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애들도 둘 다 지금 교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애들 같은 경우 한번 붙이면 이제 뭐 중간에 떨어진 것만 어느 원장님한테 맡기고 계세요? 그래서 떨어진 것만 다시 붙여서 가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원장님들 중간에 다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매입이 너무 많아질 거 아닙니까? 다른 분보다 2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수익 금액 누락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트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그렇죠. 남겨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차팅 하실 때 기록을 남겨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죠. 네, 지금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우리 신고하시면서 또는 작성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2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